안녕하십니까. 뉴스 헤이븐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어제 프랑스 남부 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칸 영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한국입니다. 오늘은 왜 올해 칸이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일단 한국 영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누구냐면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누가 받을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영화계의 심판 역할을 우리나라 감독이 맡은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4년 만에 한국 영화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제작비만 700억 원이 넘는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에다가 할리우드 스타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까지 출연합니다. 또 연상호 감독의 군체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정주리 감독의 도라는 감독 주간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한국 영화 3편이 칸 영화제 곳곳에서 상영되고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를 완전히 점령한 겁니다.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소식이 지난 2월 발표됐을 때 전 세계 영화계가 놀랐습니다. 칸 영화제가 1946년 시작된 이후 80년 가까운 역사에서 심사위원장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 감독들이 맡았습니다. 아시아 감독으로는 2006년 홍콩의 왕가위 감독 이후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아시아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칸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이 쿠엔틴 타란티노였는데 타란티노가 올드보이를 극찬하면서 박찬욱은 세계적인 감독이 됐습니다. 2005 년에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 년에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칸에서 3번이나 상을 받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거장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박찬욱을 깐느 박이라고 부릅니다. 칸의 단골 손님이라는 뜻이죠. 어제 열린 심사위원단 기자회견에서 박찬욱 감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심사위원장 제안 전화를 받았을 때 5분 정도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심사에 참여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걸 알아서 가지 말자고 했죠. 실제로 심사위원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열흘 넘게 하루에 2-3편씩 영화를 보고 다른 심사위원들과 토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는 밤새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수락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칸 영화제로부터 초대도 상도 여러 번 받으며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봉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답변입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거장의 자세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심사 기준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상은 50년이나 100년 동안 남을 작품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국적, 장르, 정치적 이념 같은 외부 요인은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 자체의 가치만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영화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도 안 되고 그 이유만으로 우대받아서도 안 됩니다. 결국 영화의 예술적 성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원칙적이고 예술적입니다. 이게 박찬욱입니다. 외신 기자가 한국인 최초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한국인이 심사위원장이 됐구나라는 감회를 갖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지만 자부심도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더 이상 세계 영화계의 변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그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입니다. 4년 만입니다. 2022년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경쟁 부문에 진출한 이후 처음입니다. 나홍진 감독은 추격자, 황해, 곡성으로 한국 장르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곡성은 2016년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 초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외국 평론가들이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다고 극찬했죠. 그런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 바로 호프입니다. 제작비가 얼마냐면 70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명량이 150억 원, 서울의 봄이 250억 원 정도였습니다. 7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죠? 줄거리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공개된 시놉시스를 보면 이렇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외계인이었다는 겁니다. SF 스릴러죠. 나홍진 감독이 외계인 소재를 다룬다니 정말 기대됩니다. 캐스팅이 어마어마합니다. 황정민이 출장소장 범석 역을, 조인성이 마을 청년 성기 역을 맡았습니다. 정호연도 출연합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스타들이 합류했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이들은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 기술로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재밌는 건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르가 실제 부부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에 부부가 함께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프는 오는 17일 오후 9시 30분 현지 시간으로 칸 영화제의 메인 극장인 얼비미에르 대극장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2,300석 규모의 이 극장에서 전 세계 영화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호프를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황금 종려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총 22편이 진출했는데 호프는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북미 배급을 맡은 회사가 넌입니다. 이 회사는 뭐가 특별하냐면 지난 6년간 칸 영화제에서 자기들이 배급한 영화가 6번 모두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6포6 6전 6승입니다. 2019년 기생충, 2021년 티타늄, 2022년 상처 없이는 승리 없다, 2023년 추락의 해부, 2024년 아노라, 2025년 그저 사고였을 뿐. 올해 넌이 선택한 영화가 바로 호프입니다. 업계에서는 넌이 찍으면 황금 종려상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징크스일 수도 있지만 기대감은 엄청납니다. 나홍진 감독은 원래 이 이야기를 한 편에 다 담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장면만 나열되는 것 같아서 결국 3부작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즉, 호프리누바니큐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라는 겁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 한국과 할리우드 배우들의 협업, 3부작 구상.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호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 반도, 지옥 등으로 유명한 좀비와 SF 장르의 대가입니다. 정주리 감독의 도라는 감독 주간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도라는 한국의 김도연 배우와 일본의 안도 사쿠라 배우가 주연을 맡은 한일 합작 영화입니다. 정리하면 올해 칸 영화제에 한국 영화가 총 3편 초청됐습니다. 경쟁 부문의 호프,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의 군체, 감독 주간의 도라. 여기에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입니다. 작년에는 한국 장편 영화가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한국 영화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변이 경쟁 부문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게 한국 영화 최초였습니다. 그 이후 박찬욱,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 같은 감독들이 칸 영화제에 단골이 됐습니다. 결정타는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고 이듬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으면서 한국 영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국 영화는 칸에서 주류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심사위원장 임명이 그 증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영어도 쓰지 않습니다. 할리우드처럼 막대한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한국 영화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기술력은 이제 할리우드와 어깨를 나란히 다슴합니다. 감독들의 도전 정신이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칸 영화제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호프가 황금 종려상을 받을까요? 황정민이나 조인성이 나무주연상을 받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 영화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찬욱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를 썼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호프는 3부작의 첫 편입니다. 새로운 감독들도 계속 나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는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5월 17일 호프가 칸에서 공개됩니다. 5월 23일 최종 수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한국 영화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